여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트래블을 달성하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 당신을 위해 70만 유로가 지불되었고 지금은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중원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트랜스퍼마크트 웹사이트는 당신을 역대 가장 비싼 스페인 축구 선수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은 누구라도 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삶, 사치, 고급 자동차와 집 등은 세계 축구 스타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지만 로드리고 에르난데스만은 예외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없지만 경영학 기관의 책상 앞에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이주하기 전 그는 오래된 오펠 코르사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그의 헤어스타일은 마치 축구 시뮬레이션 편집기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평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만능 선수이자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로드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칸테는 1996년 6월 22일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로 축구 선수였지만 그의 한계는 세군다 리그에서의 경기였습니다. 로드리고도 어린 나이에 축구에 빠져 10살의 스페인 수도 외곽의 라야 마카돈다 클럽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루카스와 터 에르난데스 형제와 함께 훈련을 받았으며 이들 역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야기가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를 또래 사이에서 일찍부터 돋보이게 했던 중요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 실력이 아닌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린 로드리고는 축구를 보며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장면을 세밀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축구를 즐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많은 경기를 보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제 경기력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어릴 때 개념적인 이해를 가진 선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팀이 왜 성공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쉬웠죠. 최고의 선수는 지능으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와 호날두는 경기장에서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살 때 로드리를 마드리드 아틀레티코가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프란 알코이라는 코치와 함께 일했으며 가끔 그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전술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팀들이 어떤 전술로 경기하는지,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벗어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코치는 로드리를 처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이 위치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또래 소년이 아닌 다른 코치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대 소년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드리는 종종 아버지와 논쟁을 벌였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좀 더 공을 가지고 직접 돌파하고 슈팅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아빠, 그건 제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라고 로드리는 회상합니다. 시간이 지나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지만 부모님과 제가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훌륭한 선수였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무대에서 사라진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다른 조언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로드리는 미국과 아일랜드로 교환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이후 스포츠 비즈니스 및 경영학 연구소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는 로드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겼으며 학업을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항상 학업이 언젠가 다른 직업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오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하루 24시간 헌신해야 하지만 가끔씩은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를 패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패배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몰라요. 축구 선수로서 우리 모두는 일종의 거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로드리의 이러한 우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17살의 아틀레티코 시스템을 떠났는데 구단에서는 그의 잠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드리고는 비아레알로 떠났고 20살까지 유소년 팀에서 뛰며 카스테온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라리가에서 데뷔한 후에도 한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반 학생처럼 생활했습니다. 로드리는 이 시기를 힘들게 느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어요. 18살이 되면 클럽 아카데미에서 더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는 팀 동료와 아파트를 구하죠. 저는 학생 기숙사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또래와 함께 지내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거기서 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파티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던 지루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비아레알 1군에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2016에서 2017 시즌 동안 로드리는 라리가의 중위권 팀에서 이미 주전 선수였지만 여전히 기숙사 생활을 이어가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한 여성에게서 구입한 중고 오펠 코르사 차량으로 마드리드의 부모님 댁을 오갔습니다. 곧 로드리고는 더 고급스러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지만 그에게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더 비싼 차를 구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봉이 1,200만 유로에 이르지만 로드리가 소유한 유일한 차는 클럽에서 제공한 시판용 메르세데스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미래스타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 발렌틴 에나레하의 인터뷰에 따르면 로드리가 일상 속 사치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홀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탁구를 즐겼고 직접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로드리고가 2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로 돌아가게 된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했는데 당시 로드리는 공용 주방에서 피자를 드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학생의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일입니다. 경기와 훈련이 많은 시간을 차지했지만 로드리는 경기와 훈련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수업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2020년에 맨체스터 시티 선수가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원격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팬데믹은 안 좋지만 저에게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을 위해 스페인으로 특별히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편리했어요. 집에서 열심히 준비했기에 모든 시험을 조기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논문을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난 후에도 저는 스포츠 세계에 계속 남고 싶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부스케츠.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함께 로드리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성인 수준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였다. 비아리알에서 마르셀리노 감독 아래 그는 경기를 뛰기 시작했고 곧 필드 중앙에서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로드리고는 뛰어난 기술이나 속도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게임을 놀랍게도 잘 읽었고 모든 팀 메커니즘을 조종하며 줄을 잡았다. 최고의 축구 지능과 위치 선정, 그리고 190cm의 높은 키는 바르사의 위대한 수비수와 비교되게 만들었다. 이는 스페인 축구의 명성과 타이틀을 안겨준 티키타카의 중요한 요소였다. 로드리를 비아리알의 2군에서 지도했던 파카 로페스 감독은 그가 팀 동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고 모든 정보를 잘 흡수했다.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로드리는 일반 버튼 전화기를 사용하며 많이 읽었다. 재능, 전문성, 그리고 성실함은 그가 성공을 거두게 한 주요 자질이다. 게임 지능을 발전시키고 신체적으로 강해진 로드리는 성인 축구에 쉽게 적응했다. 2시즌 동안 라 리가에서 뛰고 나서 그는 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산이 되었고 아틀레티코는 자신의 유소년을 되찾기 위해 2천만 유로를 아끼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비아리알의 작별 기자회견에서 울며 클럽이 그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로드리가 소속된 팀은 라리가에서 5번째로 끝났지만 그가 떠난 후 다음 시즌은 14번째로 마무리하며 간신히 강등을 피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비아리알의 한 이사는 후에 로드리가 떠나면서 팀이 붕괴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팀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이었다. 디에고 시모네는 로드리를 매우 사랑했고 즉시 그를 주전 선수로 삼았다. 그 시즌 동안 그리즈만과 사울만이 로드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드에서 보냈다. 아틀레티코의 어느 선수도 더 많은 패스를 수행하거나 더 많은 공을 따내지 않았다. 로드리구는 시모네의 수비 스타일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았지만 디에고와 함께 일하면서 수비 기술과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플레이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베테랑 가비를 대체할 완벽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하나 있었다. 클럽은 로드리에 대해 높은 그러나 꽤 합리적인 바이아웃을 설정했으니 7천만 유로였다. 이것을 활용한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다음 여름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다. 어느 날 펩 과르디올라는 선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수가 좋은 것은 그가 팀의 아이디어와 필드에서 동료들과 잘 상호작용할 때다. 로드리는 이 개념에 완벽하게 맞는다. 그는 눈에 띄는 외모나 화려한 기술로 주목받지 않지만 팀 축구와 게임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구현하는 선수이다. 라고 말했다. 바로 그런 선수가 펩에게 필요했으며 그는 베테랑 페르난디뇨를 대체할 수 있었다. 과르디올과의 작업은 로드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드디어 그는 매 경기에서 지배하고 항상 공을 소유하는 팀에 합류했다. 게다가 그는 펩과 같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었고 감독은 정확하게 자신의 제자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다. 저는 매일 과르디올에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특히 전술적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혼자 뛰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팀과 클럽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페르난디뇨가 로드리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로 번갈아 뛰는 계획이었으나 에메리크 라포르트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35살의 브라질 선수는 더 많은 시간을 수비 중앙에서 뛰게 되었고 신입생인 로드리는 곧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차지했다. 당연히 로드리는 페르난디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쌓인 경험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로드리구의 전형적인 이야기다. 그가 어디를 가든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요 강점이다. 이번 시즌 로드리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플레이한 분수에 있어 리더이며 이는 그가 팀의 핵심 선수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5개 주요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패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확도는 92%이다. 그는 최종 제3지역에서의 패스수, 공터치수, 그리고 10m 이상을 향한 패스수에서도 최고이다. 맞다. 이것은 부스케츠의 스타일이지만 로드리구는 거기에 자신만의 요소도 더하고 있다. 우선 그것은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다. 스페인 선수의 발에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내장되어 있는 듯하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폭발시킨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인터의 골망을 흔든 것이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하다. 현재 시즌 동안 그는 8골을 넣었고 반면 부스케츠는 최대 3골에 그쳤다. 또한 로드리는 신체적으로도 발전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순한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현재 사진과 입단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스페인 선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최근 이플로 이사한 이후 10kg을 늘렸다고 고백했다. 지금 그는 단순히 맨시티의 미터노무가 아니라 훌륭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시티에서 경기를 마치면 죽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당신이 지배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공을 잃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미친 듯이 압박해야 합니다. 신체적 요구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수비에 대해 매우 열심히 작업합니다. 상대의 역습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자유 공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드리는 위대한 영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수나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수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도하게 칭찬받는 것은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팀을 더 좋게 만들고 경기를 이끌어야 하며 모든 관심이 골을 넣고 패스를 하는 앞쪽 선수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드리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현재 그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신도 귀걸이도 없고 머리 스타일조차 수비형 미드필더 같아요. 그야말로 이상적입니다. 게임 스타일. 나는 로드리와 부스케츠의 유사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전통적인 스페인 미드필더의 개념에 잘 맞지 않는다. 차비, 이니에스타, 실바, 마타는 모두 작고 조화롭고 기술적인 축구 선수들이다. 로드리는 그들과 전혀 닮지 않았고 지금은 매우 키가 큰 바위처럼 보이며 공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힘싸움에서도 상대를 제압한다. 그는 필드의 대부분을 커버하며 중원 깊숙한 곳에서 공격을 지원하고 또한 역습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며 가끔은 상대의 페널티 지역에서 직접 공을 돌리기 위해 참여하기도 한다. 로드리는 상황에 따라 짧은 패스와 긴 패스를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리듬 조정에서 우주적인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 때때로 스페인 선수의 행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종종 그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긴 패스 또는 짧은 패스를 줄지, 가까운 선수와 벽 패스를 할지, 수비수를 따르거나 떼어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경기 양상을 결정짓는다. 로드리는 감독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언제 경기를 빠르게 진행할지, 언제 진정시킬지, 어떤 측면을 더 자주 활용할지, 덜 자주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작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부 사항은 종종 관객의 주목에서 벗어나고 관객은 보통 날카로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로드리의 모든 통계가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공을 가장 많이 만지고 패스를 한다. 이는 중앙 수비수나 중원 파트너와의 단순한 패스가 아니다. 이번 시즌 로드리의 패스 총 거리는 55km 이상에 달하며 즉 그는 긴 거리로도 패스를 하고 공을 측면으로 전달하며 공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로드리의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거의 92%에 이른다. 이 수치는 중앙 수비수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좋다. 그러나 로드리는 공을 소유할 때만 잘한다면 이상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임무 중 하나는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도 스페인 선수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여기서 숫자는 그리 의미가 없는데 지배적인 팀의 선수들은 공격에 나서는 일이 적고 가로채기도 덜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그림이다. 공을 잃었을 때 로드리는 압박과 공 소유 회복을 조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다. 그가 위치를 올바르게 잡는 것은 나머지 파트너들에게 기준점이 된다. 특히 자칫 자신의 반대편에서 역습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순간에 로드리는 최대한 자신의 지능을 사용하여 어떤 지역을 커버해야 할지, 어떤 선수에게 나가야 할지 또는 뒤로 물러나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로드리는 접촉을 통한 공 빼앗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부스케츠처럼 그는 올바른 위치를 잡고 가로채기를 위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같은 이유로 스페인 선수는 드리블 시 몸을 던지는 것도 드물다. 올바른 위치 선정과 긴 다리가 불필요한 위험 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방향 감각이 로드리의 주된 힘이므로 그가 필드에서 하는 행동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라리가와 이플은 거의 다른 스포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을 파악하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파트너가 영국에서와 같은 템포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플레이하며 전술에 중점을 둔다. 팀은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더 잘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강도에 큰 비중을 둔다. 웨스트햄과의 데뷔 경기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상대가 즉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물리적 접촉에 맞서도록 배워야 했다. 로드리는 키와 증가한 신체 능력 덕분에 세트피스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뛰어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
헤딩 능력을 키워내면서 올바른 위치 선택과 함께 골키퍼의 세트피스와 상대의 세트피스 모두에서 유용한 존재가 되었다. 로드리의 또 다른 강점은 전술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주로 사측 배열인 4-2-3-1 또는 3-2-4-1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플레이하지만 때때로 4-3-3 또는 4-1-4-1로 전환하여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온다. 이것은 경기의 개념과 미드필더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할 때 로드리는 공격적인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상대의 페널티 지역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섬세한 패스로 수비를 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뒤에서 아칸지나 스톤스가 보호해준다.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전술에서는 로드리가 경기를 자신에게 더 집중시키고 방해와 보호에 신경을 쓴다. 그는 모든 것을 최상급 수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상대방과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경기 계획과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로드리의 필드에서의 존재 중요성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다. 23-24 시즌 동안 그는 3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고 그가 없었던 동안 시티는 컵에서 뉴캐슬에게 패했으며 EPL에서는 울버햄튼과 아스널에게 패했다. 또한 로드리가 다시 이용할 수 없었던 20월에는 에스턴 빌라에게 패배한 기억이 있다. 여기서 패배 말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성공, 특히 지난 시즌의 성공은 로드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홀란드와 같은 수준이지만 많은 골이 없습니다. 로드리의 작업이 없다면 이러한 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는 우리 팀의 경기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로드리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선수로 몇 수 앞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드리가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볼 수 없는 상황 전개를 미리 보는 것처럼 보이며 언제 어디서 자신의 팀에게 수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로드리는 거대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피지컬 몬스터입니다. 힘과 지구력의 조합은 그를 지배하는 팀의 이상적인 수비수로 만듭니다. 그는 맨시티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두뇌일 뿐만 아니라 근육이기도 합니다. 셋째, 로드리는 공격의 준비 단계에서 상대 수비를 깨는 마스터입니다. 그의 팀이 매우 밀집된 수비 블록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공격을 수적, 상대적, 질적 또는 위치적 우위를 찾을 수 있는 필드의 특정 구역으로 유도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로드리는 최고의 수준의 프로입니다. 그는 외부의 것에 방해받지 않고 축구와 일상생활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에서 그는 포지셔널 축구의 원칙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 그는 수비력을 키웠습니다. 시티에서 그는 근육량을 늘리고 자신의 기술을 우주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신의 재능이 없는 선수의 예시지만 자신이 모든 사람을 능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선수입니다. 로드리는 꿈의 선수이며 그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